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이 103주년을 맞았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특별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8일은 유엔이 정하고 있는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성폭력과 인권 착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해 5월 개관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은 이러한 전 세계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전시회는 분쟁 지역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꽃다운 10대 여성 아동들에게 자행되는 살해와 납치,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통계와 피해 여성들의 증언은 70여 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겪어내야 했던 고통이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할머니들이 전했던 그 평화의 나비가 그런 분쟁 지역에 날아가서 그들에게도 어떤 평화를, 해방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을 이 3월 8일을 기해서 좀 퍼뜨리고 싶어서 기획전을 준비를 했고요. 전시회 오픈 행사에서는 1년 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설립한 나비기금의 두 번째 지원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베트남 여성과 한국군 2, 3세들로 지원액은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특별히 나비기금은 일본의 피해배상금이 나올 경우 모든 금액을 전 세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할머니들의 결정으로 시작됐으며 현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전 세계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회에는 위안부 관련 공식 문서들을 발굴해 위안부 강제동원과 위안소 집행체계를 밝힌 일본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와 일본에서 활동 중인 시민활동가들도 함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양진자 공동대표는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던 8월 14일을 유엔이 위안부 피해자의 날로 지정하도록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여성지원위원회에 이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安倍さんの言っていることは非常に限定的なことなので、その慰安婦問題の全体を見れば破綻するような議論なので。 그 운동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킬 수도 있고, 뭐 실현될 때까지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획 전시회는 개관 1주년이 되는 5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나비처럼 연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출발 단계지만 이들을 위한 노력들이 여성폭력 추방의 귀한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담은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판문점 연락 통로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우라늄 농축 등 모든 핵 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의문은 금융, 무역 등 경제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전협정이 백지화되는 3월 11일부터 남북 간 맺었던 불가침 합의도 전면 무효화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영토, 영공, 영해를 침범할 경우 보복 타격하겠다고 밝혀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의 남북 간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이러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북 정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 채널을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모두 극한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 군사합동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풀어가는데 필요하다면 최고 당국자의 만남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협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정부가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합 쌍용자동차 분향소와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전태일 열사 동생인 전태삼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중구청은 8일 오전 7시 50분경 직원 200여 명을 동원해 개고장을 낭독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농성장에 있던 노동자와 시민단체 지지자 등 140여 명은 철거를 막는 도중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태삼 씨 등 시민 2명과 구청 직원 2명이 다리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중구청 측은 한두 차례 철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노동자들과 대치 상황을 이어가다 오전 10시쯤 구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조합원과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는 오후 1시 문화재청 관계자와 만나 덕수궁 문화재 훼손 보건공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분향소는 공사 진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좌측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농성장 천막에 불을 지른 용의자 안모 씨가 지난달 서울 인사동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범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를 예방하고 국정 운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사회통합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가겠다며 기독교계의 많은 성원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10월에 개막하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준비에 대해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정 총리는 WCC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총무는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WCC 총회는 전 지구적 의제를 위해 세계교회가 7년마다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제4회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컨퍼런스가 성료됐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목회자와 해외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새벽기도의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서정민 기자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명성교회 새벽기도 목회자 컨퍼런스. 교회와 가정을 깨우는 새벽기도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영성을 깨우고 부흥과 성숙의 노하우를 나누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교회마당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방문한 목회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목회자들은 명성교회의 새벽예배 노하우를 통해 새벽예배의 부흥을 희망하고 영적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힘을 얻고 그 기도에 대한 그런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를 떠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다 은혜 받으러 오는 거죠. 네. 컨퍼런스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목회자들 외에도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외교회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 전통문화로 자리 잡힌 새벽기도회에 직접 참여하고 새벽에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직접 강사로 나서 왜 새벽기도여야만 하는지 강의했습니다. 새벽기도를 근간으로 삼았던 자신의 목회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교회의 부흥 성장 등을 동료 목회자들과 나눴습니다. 김 목사는 새벽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도록 늘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왔다며 목회자 스스로 다양한 예배를 통해 경험을 쌓고 성도들과 예배의 기쁨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목회자는 특히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예배 때마다 희망을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주고 죄 사함을 선포하고. 김삼환 목사의 강의 외에도 컨퍼런스 둘째 날에는 이경숙 숙명여대 전 총장과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 정태기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새벽 예배와 함께 여성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국교회 목회자들은 다시 한번 교회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아울러 세계교회 지도자들에겐 새벽기도가 한국교회 전통을 넘어 세계교회 부흥과 회복을 견인할 도전이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국교회연합 33개 회원교단과 8개 단체가 미국과 일본, 홍콩, 아프리카 등 해외 한인기독교 단체와 함께 세계 한인기독교 총연합회를 창립했습니다. 세기총은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민족 복음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선교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됐습니다. 세기총은 90개국 1,7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기총은 초대 대표 회장의 한교연 대표회장 박이금 목사를, 상임회장의 백석대학 설립자 장종현 목사와 미기총 대표회장 황희춘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사업계획 예산안 등은 회장단이 임원과 운영위원을 구성한 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은 실행위원회를 열고 2014년 이후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위원회를 올해 부활절 이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임 사무총장의 김춘규 장로를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이집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법원의 총선 취소 명령을 검토하고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총선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행정법원은 지난 6일 총선을 실시하도록 한 대통령령의 무효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야권은 행정법원의 명령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2013년 세계 물협력의 해를 맞아 물에 관한 생태신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물과 그 위기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다음 달 4일 개최되며 물 부족과 물 오염 문제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대해 발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회 학교 프로그램과 청소년 사역단체의 모범 사례, 부모 교육 등이 소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는 18일과 19일 서울 아현교회에서 평화목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 성공회대 김민홍 교수, 고난함께 진광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평화공동체 회복을 위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은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나들이나 야외 활동하시기에 매우 좋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부산 1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광주 23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에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서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유엔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위협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더니 급기야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철수시키겠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죠. 지난 60년 동안 대치 상태를 이어오면서 남북한 당국이 전쟁 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역사에서 보듯 전쟁은 아주 사소한 갈등으로도 촉발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갈등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